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오입니다. 오늘은 버팀목 전세 대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세 대출의 특징에 대해서도 약간은 좀 설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전세 대출이 은행에서 바로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버팀목 전세 대출은 또 기금에서 바로 해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은행에서는 전세 대출을 할 때 담보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보증서를 끊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보증서가 담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보증을 해줘야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이제 가장 편한데요. 버팀목 전세 대출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보증을 서줘야 됩니다. 그 보증처가 주택금융공사가 될 수도 있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보증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우리가 일반 은행 전세 대출에서는 서울보증도 보증서 발급을 하지만 버팀목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 이 두 개의 공사에서만 보증서를 발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씩 짚어가면서 일단 말씀을 드릴 건데, 대표적으로 가장 큰 상품 3개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버팀목 전세 대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신혼부부 전세 대출, 그리고 중기청 전세라고 해서 중소기업 청년들을 위한 전세 대출, 버팀목 전세 대출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 3가지를 좀 특징적으로 알아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 기금 든든에 들어가서 본인의 자산 심사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디딤돌 대출과 마찬가지로 버팀목 전세 역시 자산이 너무 많은 분들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자산이 얼마인지를 먼저 심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기금 2등등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하니 여러분들이 전세 대출을 받을 예정이시면 자산 심사부터 빨리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버팀목 전세 대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버팀목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 대출 대상이 당연히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간혹 미성년자, 지금 18살인데 대출 되나요?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대출 자체는 미성년자는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성인이어야 되고요. 특히 이제 기금 대출 같은 경우는 세대주 요건을 좀 많이 보기 때문에 반드시 세대주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 굉장히 좀 적죠. 예. 왜냐하면 이제 맞벌이 같은 경우에 두 분의 합산 소득이기 때문에 너무 적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기금 대출 자체가 정책자금 대출이다 보니 혜택을 드려야 되는 분들의 제한선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조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자녀인 가구 같은 경우는 소득이 조금 이제 높게 되어 있고요. 대상 주택은 또 역시 제한이 되어 있는데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만 해당이 되고, 보증금 역시 너무 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 같은 경우 서울 수도권 3억 원, 그리고 이자녀 이상인 경우에 수도권 4억 원까지 보증금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부동산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 저랑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버팀목 전세 대출 금리가 워낙 좋다 보니 그 버팀목 전세 대출의 조건을 맞는 그런 집을 많이 보여드려라. 그래야 훨씬 계약이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즘 전세 구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 부동산이 현재 잘 돌아가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약이 좀 잘 되려면 그 기준에 맞는 그런 집을 보여드리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보증금 3억대, 이자녀 이상 가구 4억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수준에 맞는 전세를 집주인한테도 설득을 하시던 해서 빨리 나가는 게 사실 좋잖아요. 집이 비어 있는 거는 소유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님들도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전세 대출 같은 경우가 이 보증금이 가능하구나, 3억대, 4억대가 가장 원활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전세를 빼기가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 한도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은행 상품에서는 전세 대출이 80%예요. 보증금의 80%까지 가능이 한데, 지금 이 버팀목 전세 같은 경우는 이제 70%로 제한이 되어 있고 최대 한도도 1억 2천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신 분들은 뭐 은행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신혼부부라든지 이자녀 이상인 경우 뭐 조금 더 한도가 높기도 하니까 그런 식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아이가 뭐 하나이다거나 뭐 신혼부부가 아닌 경우는 70% 최대 1억 2천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전세를 현금으로 들어가는 분들도 많았고요. 뭐 약간 돈이 부족하면 몇 천만 원 빌린다 이런 개념이 많았는데 이제 어찌 하다 보니 전세 대출은 풀로 받는다 이런 개념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80% 받아야 된다. 그 이유가 지금이야 좀 금리가 높지만 2년 전에만 해도 전세대출 금리가 뭐 2%대 뭐 이렇게 나왔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월세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규모에 맞게 대출금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버팀목 전세대출의 기본은 이러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한번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살펴보겠는데 똑같습니다.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소득이 이제 7,500만 원으로 좀 올랐죠. 그리고 전용 면적은 똑같고요. 수도권 보증금 최대 4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은 이제 80% 이내로 처음에 버팀목 기본보다는 한도가 좀 많은데요. 대출 한도는 수도권이 최대 3억 원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예산에 역시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이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월세로 거주하시는 것보다 훨씬 저렴해서 직장 근처라든지 전세로 얻어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중소기업 청년 대출이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부부인 경우에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이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또는 청년 창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 자격이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보증금 2억 원 이하인 그런 집을 이제 전세로 들어갈 때 대출을 해주는데요. 전세 보증금의 100% 보증, 그리고 이제 전세자금 보증서 80% 해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여기서 보증금의 100%를 대출을 해준다라기보다는 보증서가 100% 발급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보증서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도 또 대출 한도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한 소득 자료와 또 본인의 이제 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하나씩 조금 이제 살펴본다라고 하면 일단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셔야 돼요. 계약 전에 알아보기가 사실은 조금 쉽지 않고요. 계약을 하시고 임차 보증금은 5% 이상 지급을 한 그런 경우에만 이제 대상을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세대주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대주를 포함한 그 등본상에 있는 모든 직계 존비속들이 당연히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복 대출이 금지가 되는데요. 이 부분을 좀 많이 어려워 하시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린다고 하면 지금 주택 도시기금 대출을 이용을 하고 있다거나 또는 이제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을 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버팀목 전세로 심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 대출을 상환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번거롭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처음에 신규로 버팀목 전세를 대출을 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려울 바가 없는데 내가 지금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이용을 하고 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그 집이 종료가 되고 이사를 가는 집에 버팀목 전세를 신청을 할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은행에서 대환이 가능합니다. 지금 만기가 될 때 버팀목 전세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요. 만기가 되면 일단 은행 상품으로 연장을 하시면 돼요. 연장을 하고 나면 3개월까지는 그 전세 대출도 그 대환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연장을 일단 하고 나서
버팀목 전세로 대환을 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저렴한 금리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팀목 전세 같은 경우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기금 대출이라든지 쓰고 있는 버팀목 전세가 있는 경우 상환을 하고 와라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 해당 은행에서 물건지 변경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은행을 바꾸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현재 버팀목 전세를 쓰고 있다 하는 경우, 이사를 가는 경우에 물건지를 변경을 해서 목적물을 변경하는 거죠. 계속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그 해당 은행과 해당 지점에서 상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은행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국민은행으로 바꾸고 싶다. 이런 경우에 그 목적물 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같은 은행을 이용을 하면서 버팀목 전세 대출을 이용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도에 대한 얘기도 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당연히 신용이 좋아야 되죠. 신용이 좋아야 되는데 연체가 있으면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연체 있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간혹 뭐 파산해서 회생해서 나는 이제 얼마든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미 그 은행에서 그 회생을 하면서도 대출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채무가 아직도 변제가 되지 않은 거죠. 그런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서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은행을 빼고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보 취득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드리겠는데요. 담보 취득이라고 하니 말이 굉장히 어렵네요. 담보 취득은 뭐냐면, 은행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 그 담보가 없으면 은행은 대출을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증서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가 있고요. 두 번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보증서가 성격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증서를 쓸지에 따라서 한도가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진행 방식, 또 소득이 조금 요구하는 바가 다를 수가 있는데,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게 되면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같은 경우는 소득이 있는 분들만 가능하고요. 일반적으로 소득의 3.5배 정도가 나의 그 전세 대출의 규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지금 소득이 전혀 없다, 무소득자다, 그럼 버팀목 전세가 안 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무소득자여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를 끊으면 우리가 은행에서 이제 안심전세라고 하는 상품이 있는데, 그 상품과 마찬가지로 진행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은행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소득 있는 분들이 부실률도 적고요. 그리고 또 좀 편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같은 경우는 본인의 소득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가 없거든요. 임대인이 뭐 크게 해줄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대인한테 채권양도 통지서를 보내야 되고 뭐 그분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번거로워서 은행에 가서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소득 없으면 대출 안 되는데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꼭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당 지점에서 뭐 결단코 우리는 소득 없는 사람 못 해주겠다라고 하면 그건 또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뭐 다른 은행, 다른 지점에 가서 상담을 받아서 내가 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로 대출을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서 뭐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해당 은행이 안 된다고 해서 뭐 전 은행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일단 소득이 있는 분들을 선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의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대출을 이제 취급을 하고, 이 버팀목 전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무주택자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택을 취득을 하는 것이 확인이 되게 되면 대출금을 상환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집을 샀는데 이제 걸린 거죠. 걸렸어요. 그럼 상환을 해줘야 돼요. 그럼 상환할 돈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집을 사서 뭐 그 집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집을 샀는데 뭐 전세를 끼고 샀다든지 아니면 뭐 들어갈
못한다 뭐 이런 상황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은행 상품으로 대환이 안 되나요? 라고 문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은행 상품으로 대환을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세대출 같은 경우는 입주하고 3개월이 넘게 되면 대환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택을 취득하지 말라고 했으니 취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 그러면 내가 상환을 해줘야 될 돈이 있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굉장히 곤란한 경우에 처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들어가는 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을 받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지세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보증서가 제가 발급이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증서를 발급을 하게 되면 이 보증료를 고객이 부담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보증료에 대한 계산도 미리 확인을 해서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구나 라고 이제 문의를 하고 입금을 하셔야지만 대출이 실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료 부분도 꼭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대출금은 당연히 임대인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우리가 전세로 입주를 하게 되면 그 잔금일날 임대인한테 돈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 돈을 은행이 임대인 계좌로 넣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이런 분들 있어요. 내가 급해서 내가 먼저 임대인한테 돈을 줬어요. 그런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날짜가 너무 급해서 일단 내가 내 돈으로 주고 그리고 나서 새롭게 대출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경우는 지금 임대인한테 모두 돈을 줬는데도 임대인 계좌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임대인한테 돈을 모두 줬다라는 입금증이라든지 확인을 해주면 이런 경우 임차인 세입자 계좌로 돈을 넣어줍니다. 이 버팀목 전세 같은 경우에 뭐 크게 어려울 거는 없지만 일단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자산이 너무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산심사 반드시 미리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소득 기준 꼭 잘 맞춰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소득이 너무 높거나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내가 소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주택을 취득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신경 쓰시고요. 그리고 연장할 때는 계속 그 해당 지점에서 연장을 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이사를 가게 되면 목적물 변경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현재 높은 금리의 은행 상품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 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지점에서 대환을 하는 방법을 은행 직원하고 같이 상의를 해보면 훨씬 좋은 금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버팀목 전세 대출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당연히 금리겠죠. 금리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연소득이 그 낮은 분들 그리고 대출금이 적을수록 금리가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고 임차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연 2.1%대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임차 보증금이 1억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소득이 6천에서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 2.9%대로 가능합니다. 지금 그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이 2%대의 금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금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 중에서도 전세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는 금리가 조금 더 저렴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2023년 이후 아이가 태어난 경우는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를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훨씬 더 저렴한 금리로 전세 대출을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당자가 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버팀목 전세는 이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으면 기금 이든든에서는 지금 자산심사만 하고 설명은 대부분 이제 은행에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버팀목 전세 대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이용을 해서 저렴한 금리로 편안하게 전세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